먼저 1번부터 먼저 할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역대 이제 평균 변화의 문제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야.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가 역대 문제들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았다 라는 얘기인데, 자, 한번 봅시다. 가장 높았다 라는 건데 전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1번에 보시면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5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다음이 성립하는 거야.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나와 있고 이것이 fn의 n 더하기 1이더라. f의 n 더하기 1이더라. 저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봐봐. 이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너무 좋겠지. 왜? 압축해서 다 압축해서 뭐 글자도 몇 개 안 적어도 되고, 오케이? 근데 이러한 형태들로 적혀져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대입합니다. 다 대입해요. 1 대입해.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F1이야. 이게 얼마야? F1 곱하기 F2야. 2를 대입해. 그러면 F1 더하기 F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2 대입하면 F2 곱하기 F3이야. 가 됐어? 3, 그러면 3까지 합이죠. n이 3이면 3까지 합이니까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즉 F1, F2, F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이 들어가는 거니까 F3 곱하기 F4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F1, F2, F3, F4, 그리고 여기에 4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F4 곱하기 F5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F1, F2, F3, F4, F5가 F5 곱하기 F6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권 봐봐. 가족권이 어마무시하게 일단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데 얘들아 이딱 보면 규모에 딱 쫄아서 이제 문제 못 풀게끔 만들어놨어. 근데 해보면 진짜 편합니다. 진짜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된다. 자, 가볼게.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나 조건 중요합니다. 나 조건 중요합니다. 나 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자, 나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n이 나 조건에 보시면 n이 얼마랑 얼마가 될 때 3, 4일 때 평균 변화율이래. 예. 평균 변화율이에요. 어떤 평균 변화율이야? f의 n 더하기 2에서 f의 n인데 밑에 누가 된다? n 더하기 2 빼기 n이지. 단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딱 한 개 쓰이는 겁니다. 오케이? 또 딱 한 개 쓰이는 거야. n에서부터 n 플러스 2까지 평균 변화율. 얘가 어떻게 된다? 거기 양수가 아니다. 그러면 얘가 양수가 아니다 하니까 n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까지 돼. 됐어? 야, 니들 어차피 고3 되잖아. 그러면 이것도 넘어야 될 벽 중에 하나야. 왜? 모든 문제집에 실려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열심히 해야지 하지 말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경험을 해야 돼. 이 문제가 열나 쉽구나. 그럼 다음부터 풀게 되지. 오케이? 열나 쉽구나 라고 생각하면 가볼게. 3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F3이 3 집어넣었으면 F5가 여기 3 집어넣어. 마이너스 F3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F3이 더 크거나 같네. 첫 번째 등식 하나, 부등식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F 누가 있어? 4 집어넣어. 6이죠. 6이 누구보다? F4보다 작거나 같네. 이렇게.
됐니? 이거 됐어? 자, 이제 좀 어떻게 좀 해줄 거냐 라는 건데 어떻게 좀 해줄 거냐. 자, 봐봐. 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도 동시에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부터 먼저 볼 거야. 여기 봅시다. 됐지?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볼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먼저 볼게요. 오케이? 자, 톡 집어넣습니다. 왜? 위에 있는 거 여기 있죠? 저기는 그대로 여기 톡 집어넣습니다. 톡 집어넣어. 네. 네. 여기서 요거 톡 집어넣어. 톡 집어넣으면 뭐야? F3 곱하기 F5 됐어?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돼? 더하기 F5는 F5 곱하기 F6 잘했어? 이거 됐지? 그러면 여기서 봐. 여기서 보면 자 F5 여기도 있지. F5 여기도 있네. F5 여기도 있네. 뭐 할 수 있어? F5가 얼마야? 여기서 봐. 그 해설대로 하면 니들 진짜 니들 거야. 이게 해설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해설대로 하는 방법 아닙니다. 자, F5, F5, F5지? 그럼 F5, F5, F5가 뭐가 되면 등호가 성립해? 0. 그렇죠. F5가 0이 많아. 또는 F5가 0이 아니면 F5가 0이 아니면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지. 그러면 이게 양분됩니다. 약분하면 이거 날아가고 이거 날아가고 이거 날아갑니다. 날아가니까 결국에는 뭐야? F4 맞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더하기 1 이것이 약분하면 F6입니다. 이까지 이해돼? 뭐 했는지 알겠지? F5가 0이 아니니까 약분했다고. 약분해서 이게 됐다고. 됐니? 이게 안 된다고. 라는 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다고. 뭐가 더 큰데? F4가 더 크지. 그럼 더 큰 거에다 1 더하면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뭐야? F5가 0으로 결정났다. 라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 이해되세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 이해됐어? 그럼 또 봐. 그러면 봐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도 들 거냐면 이 생각도 들 거란 말이야. F3이 있고 여기 F5가 있어. 그러면 3과 5가 있을 텐데 3, 5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3, 5가 있는 게 또 어디 있어? 아까 전과 동일하게 3, 5가 있어. 위에 있는 거 여기다 병합해가지고 서로 집어넣어서 관계식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관계식 한 번 더 만들어낼게. 그럼 만들어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1에서부터 3까지 합이 F3이야. 자, 여기 F 밑에도 적을게. 그러면 F3 곱하기 F4야.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 요거 그대로 있죠. 요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얘가 되고 난 F4를 더해 주는 거야. 이것이 F4 곱하기 F5가 되더라. 잘했어? 그러면 F4 동일하네. 좀 오늘처럼 동일하네. 그럼 F4가 얼마가 나와? 그렇지. F4가 0이 나올 수도 있고 F4가 위와 동일하게 0이 아니면 F3에 누구를 1을 딱 더해. 그게 얼마야? F5가 되겠지. 이게 돼? 안 돼? 안 되지. 왜 부합 안 되는데? 이거 때문에. F3이 분명히 F5보다 더 큰데 더 큰 거에다 1 더했는데 더 작은 게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부터 관계식 두 개가 팍 나옵니다. 그것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오케이? 0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러면 자 이 수식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쭉 가봅시다. F4도 0, F5도 0이야. 그럼 F4도 0, F5도 0이니까 없애고 시작할게. 이거 0이잖아. F4도 0, F5도 0. 이거 어차피 0이잖아. 그러면 이 식이나 이 식이 0, 이 식도 0, 심지어 저 식도 0. 이거 밑에 필요 있어 없어? 세 식이 동일한 식이 됩니다. 오케이? 세 식이 그냥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관계식은 하나 가지고 오고요. F4도 0, F5도 0입니다. F4도 0, F5도 0입니다. 얘들아, 니들 집에 혼자 가서 풀잖아. 이거 못 풀어. 못 풀면 유튜브 오던지 아니면 다른 거 참조해. 근데 제대로 되어 있을지는 그건 난 잘 몰라. 오케이? 이렇게 그다음 관계식이 더 있어요. 관계식이 더 있습니다. 자, F1 더하기 F2는 F2 곱하기 F3이에요. 그 다음에 F1은 자 뭐야? F1 곱하기 F2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게 단순히 그냥 미적분 원 문제가 아니라 경우를 나누고 누가 0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거야. 자, 저기 봅시다. 똑같이 근데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어디? 여기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위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또 나와. 또 분류하는 부분이 나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립해가지고 밑에다가 좀 적어볼게. 그러면 F2 곱하기 F3 더하기 F3은 제로잖아요. 맞죠? 이가 됐어? 그러면 경우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어떻게 두 가지인데? F3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0이 되거나. 그 다음 또 어떻게 되겠어? F3이 0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야? F3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약분할 수 있지. 그럼 F3이 얼마가 되는데? F3이래. F2가 얼마가 되는데? 그래, 마이너스. 이가 됐어? 경우 두 가지네. 그래서 이제 뭐 해주면 돼? 둘을 분류해가지고 답을 내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거잖아. 뭐냐 뭐 어떤 거냐면 이게 되냐 안 되냐 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홀짝 게임이야. 짤짤이야. 누가 운이 좋냐, 여기서부터 누가 운이 좋냐 이거야. 짤짤이라. 오늘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았어. 그럼 한 방에 풀겠지. 아니면 돌아가는 거겠죠. 그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됐어? 자, F3이 0이야. 얘부터 해볼게. 0 좋잖아. F3이 0이야. 자, F3이 0이니까 0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여기 0. 됐어? 그럼 여기 0. 같은 식 되네. 같은 식 됩니다. 그래서 F1이 F2랑 더했을 때 0.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F1 곱하기 F2 이것이 F1. 자, 여기서 봅시다.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 자, 보세요. 또 뭐 나와? 그렇지. F1이 0이야. F1이 0이냐? 아니면 F1이 0이 되지 않는 대신에 F 얼마가? 2가 얼마? 예? F2가 얼마? 1. 됐어?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눈치 빠른 학생은 봤을 거야. F1이 0이잖아. 그럼 F2도 얼마 나와야 돼? F2 얼마 나와야 돼? 0이지. 그러면 0이 봐. 하나, 둘, 셋, 넷, 5개야. 탈락. 왜? 4차식은 4차식이라고 그랬지. 근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4개. 지금 근이 몇 개인데? 5개씩. 이거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주면 돼? 아, F2가 1이야. F2가 1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F1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런 방식. 됐니? 됐지? 요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 돼.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 자, 쭉 가봅시다. 누구일 때? 3일 때 0이야. 3일 때 0이야. 4일 때도 0이야. 5일 때도 0이야.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2일 때는 1이야. 2일 때는 1이야. 됐어? 근데 4차 함수가 나와야 되니까 4차 함수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는 누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4차 함수야. 4차 함수가 이 점 통과, 이 점 통과, 이 점 통과, 이 점 통과, 이 점 통과니까 이러한 점들을 통과하면서 가려면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게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거가 될까?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될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누가 되겠어요? 얘가 될까? 밑에 게 될까? 위에 게 되겠지. 밑에 게 되겠지. 밑에 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되겠네 라는 겁니다. 잘됐니? 됐어? 그럼 문제의 조건 다 부합하는지 보는 거야. 이 등식은 다 만족하는데 얘를 봐야지. F5가 F3보다 더 작거나 같은지. F3, F5 서로 같으니까 얘 만족. F6, F4, 6에 대한 함수값 어떻게 돼?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야지. 누가 더 커? F4의 함수값이 더 크지. 얘가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답이 등장하는 거고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 오케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얘 만족하고, 얘 만족하고, 얘 만족하고, 얘 만족하는 거니까 쟤는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 x 빼기 4, x 빼기 5, x 빼기 3, 됐지? x 빼기 3, 여기 ax 플러스 b라고 두고 얘를 fx라고 두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만 더해주면 돼? 그렇죠. f2가 1, f1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요거 연립해 주시면 F값이 딱 등장합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이해가 됐어? 저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 가봅시다 이제. 이해가 됐어? 여기서 답이 나온다고?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인거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예인거는 왜 안 되는지 한번 보고 개념 정리 조금 할게요. 개념 정리 조금 합시다. 자, 뭐를 좀 보실 거냐? 어디까지 나왔어? 이까지 나왔네. 이까지 나왔으니까 F3이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F2가 마이너스 1인 거야. F2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고, 자 여기 마이너스 1인 상황이니까 가봅시다. F1이랑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F3이 있어요. 이게 얼마야? 제로야. 하나. 그 다음 밑에 있는 거에도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동일한 식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이대로 둘게요. 그래서 자, 요 등식 하나 있을 거고 F2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F1이고 여기 F1이 있으니까 F1은 0입니다. 오케이? F1은 0입니다. 이해되죠? F1 0이야. 그럼 F3은 얼마야? 1입니다. 오케이? 됐어?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자, 얘는 안 되겠지. 근데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을 때 대처가 될 거니까. 자, 1일 때 0입니다. 1일 때 0입니다. 자, 쭉 가서 2일 때 마이너스 1입니다. 2일 때 마이너스 1입니다. 3일 때 1입니다. 자,
3일 때 1입니다. 4, 5에서는 둘 다 0입니다. 4, 5에서는 둘 다 0입니다. 그러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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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지나는 이 5개의 점을 지나는 형태는 누가 될까? 위야 아래야? 위가 될 수밖에 없겠지. 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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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됐지? 자, 근데 얘는 뭐 시작부터 일단 안 되는 거죠. 5에 대한 함수값이 더 작아야 된다. 3에 대한 함수값이. 얘는 돼요. 4에 대한 함수값이 6에 대한 함수값보다 더 커야 되는데 6에 대한 함수값은 쭉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안 되겠지. 오케이? 여기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잘했지? 잘했어. 자, 자, 하나씩 조금 탑을 쌓아 나가 봅시다. 탑을 하나씩 좀 쌓아 나가 볼 테니까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앞에 있는 문제들 다 킬러 문제들입니다. 킬러 문제랑 주요 문항들 조금 섞여져 있으니까 최대한 좀 풀어줄게. 자, 없어. 잠깐만 한 3분만 쉬었다 합시다. 3분만. 요 킬러 문제 했을 테니까 3분만 쉬었다가 다시 한번. 교재 다 있지? 교재 다 있지? 잘 갔다 왔네.
책뭐 안 들고 왔어? 이거 안 들고 왔어. 변형도 있어야 되나?
찾는 거라서 계속 움직여서 찾아요. 그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합시다. 어디였지? 이번에 이제 고3 애들 서울 모의고사 쳤잖아. 1등급 컷이 82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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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점. 괜찮지 않나? 82점. 딱 제일 끝에 킬러 29, 30 딱 버리고 맞지? 그리고
15번 버리고 22번 버리고 15번이 이제 공통 영역이 총 22문제거든. 총 22문제야. 총 22문제 중에 객관식 제일 마지막이 15번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거 4점 버리고 제일 마지막에 버리고 한 4개 틀리면 4, 4, 16이니까 1등급. 괜찮지 않나? 맞지? 괜찮다니까. 근데 이상한 데서 틀리는 거지. 한 뭐 1번에서 틀리고 뭐 이러면 근데 여러분들도 내년 되면 곧 됩니다. 내년 되면 곧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뒤가 없는 학습을 하면 안 돼.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뒤가 없는 학습 하시면 안 됩니다. 뒤가 없는 요 내신 얘들아 어차피 대학교 가려면 전국에서 몇 등 하느냐 그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구나 그런 것도 생각이 들 텐데. 자 볼게.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줄게. 중요한 내용들부터. 얘들아 수렴과 이거 보세요. 수렴과 수렴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나눌 때는 뭐 분모가 0이 아니다. 됐지? 됐어? 이해되죠? 분모가 0이 아니면 저렇게 된다 라는 건데 갑자기 왜 수렴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잘 생각해봐. 미분은 뭐지? 미분 계수 정의식이 있습니다. 미분 계수 정의식이 그런 뭔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식이 있어. 평균 변화율과 뭐가 합쳐진 건데? 극한이 합쳐진 거야. 평균 변화율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아까 전에 이거 계속 했었던 거.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 평균 변화율도 중요하지만 이제 극한에 대한 결국 극한이거든. 미분계수 정의식도 극한이야. 그러면 뭐랑 또다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었던 수렴에 대한 내용으로 좀 다시 돌아가. 오케이? 수렴에 대한 내용. 수렴 생각을 해봐.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한 것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미분 가능하죠. 빼면 어떻게 되겠어? 가능하죠.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가능하죠. 왜? 수렴하는 극한값이니까. 나누는 것도 거의 하지는 않겠지만 분모가 0이 아니면 미분 가능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잘했지? 자, 뭔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만 가보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이렇게 좀 해볼게. 수렴하는 게 있고요. 수렴하는 게 있어요. 발산하는 게 있어요. 더하거나 빼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발산합니다. 이해되지? 뭐 저 가볍게 넘어가도 되겠지? 가볍게 넘어가도 돼? 가볍게 넘어가도 돼? 됐어? 자, 이거 발산입니다. 발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미분이 있어. 미분 가능한 거랑 미분 불가능한 상황이 더해지거나 빼지면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집니다. 이해돼요? 극한이니까. 미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배웠었던 1장에 있었던 내용들과 어느 정도 접목이 돼야 돼. 자, 조금만 더. 자, 그러면 수렴하는 거랑 이번에는 발산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곱하기만 할게. 발산하는 거 있습니다. 나누기 안 합니다. 수렴하는 거랑 발산하는 거랑 서로 곱했어.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죠. 발산할 수도 있죠. 오케이? 수렴할 수도 발산할 수도 있잖아.
이해되지? 수렴할 수도 발산할 수도 있으니까 미분 가능한 거랑 미분 불가능한 거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 둘 다 전부 다 뭐다? 부정형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 됐어? 이가 됐지? 이가 됐어?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다야. 이게 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야. 근데 본인이 뭐 해야 돼? 스스로 깨달아야 돼. 저 단계까지. 저걸 스스로 깨달아야 돼. 진짜 웃기지 않나? 스스로 깨달아야 돼. 아, 왜? 결국 미분 계수 정의식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수렴이 아니라 이제 발산입니다. 이것도 깨달아야 돼. 발산과 발산을 뭐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 나누는 거 안 할게요. 나누는 거 안 합니다. 자, 어떻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발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 미분 불가능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 불가능한 상황과 미분 불가능한 상황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산하는 상황이니까 경우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부정형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 이해되죠? 미분 가능도 하나의 수렴한다 극한의 일환이니까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부정형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꼭 알아야 될 몇몇 가지들만 같이 좀 정리를 좀 해줄게. 자,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좀 정리를 조금 해줄게.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얘들아 진짜 힘들더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네. 힘든 거 알아. 이게 미적분 원이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더 따지는 것도 힘들고 더 힘들어. 그러니까 자 하나씩 해줄게. 하나씩. 첫 번째. 오케이요. 문제 하나씩 볼게. 자. 도함수는 이미 아는 상황이니까 첫 번째부터 한번 해봅시다. 너무 자주 사용하고 많이 애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 첫 번째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얘는 활용을 좀 많이 합니다. 자, 갑니다. f 프라임 a야. 얼마지? f 프라임 a야. 얼마인데? 얼마죠? f 프라임 a. 많이 사용한다 그랬대? 그래서 그렇지. 다시 머릿속으로 앙산해서 나오면 안 됩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갑자기 왜 이것부터 하느냐? 얘가 모든 문제를 푸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가 있어. 오케이? 열쇠입니다. 얘가 하나의 QA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QA 열쇠가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이제 뭔가 그래서 제목까지 붙어 있어. X절편에서 미분계수입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가려놓고 대입한다. 가려놓고 대입한다. 이거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 가려놓고 대입한다. 가려놓고 대입하면 된다. 가려놓고 대입하면 된다. 가려놓고 대입하면 된다. 가려놓고 대입하면 된다. 됐지? 자, 해봅시다. 자, 얘를 gx로 합시다. g 프라임 x, g 프라임 제로 얼마인데? 훈련 좀 시키자. g 프라임 제로 얼마인데? 마이너스 4. 바로 나와요? 마이너스 4. 바로 나와? 자, 다시 조금만 더 가볼게. g 프라임 제로라는 건데 얘는 인수 자체가 x가 2개 들어있으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자 이겁니다. x 빼기 a의 제곱에 kx가 이렇게 있어. 얘를 만약에 gx라고 g 프라임 x는 g 프라임 a는 무조건 얼마가 나와? 0 나오는 거 알겠죠? 0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x 마이너스 a가 두 개 들어있으면 그냥 얘는 그냥 바로 주는 거야. 없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인수를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a 하나 가린다 한들 거기다 a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오케이? 됐어? 이제부터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세요. 이제부터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봅시다. 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한 번 더 해볼까? kx가 있어. x-3의 세제곱에 x-2가 있을 거고 더하기 x-1에 x-3의 제곱이 있어. 더하기 x가 있어요. 자, k 프라임 3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는 어떤 느낌이 와야 돼? 0, 0, 1 그렇게 나와야 돼. 그 이해돼요? 다 그렇게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누구도 미분을 안 합니다. 누구도 미분을 안 합니다. 됐어? 0, 왜 0인지 이제 알 거라고 봐. 0, 왜 0이 나오는지 알 거라고 봐. 얘는 미분하면 1. 오케이? 됐어? 그래서 1입니다. 다 됐지? 여기까지 해야 되지? 됐어? 네. 첫 번째 재료. 우리가 문제를 꽤나 이제 많이 풀게 했었을 때 꽤나 많이 사용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게 왜 첫 번째 내용으로 가 있느냐 하면 자, 하나 해볼게. 갑니다. 우리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첨점 형태가 있어. 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첨점 형태. 이거 막 자세하게 정리할 거 아니야. 그냥 실전에서 써먹어야지 제일 중요하니까. 자, 첨점 형태입니다. 그림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x 이퀄 a가 있는데 x 이퀄 a가 있는데 자 이제 잘 들어봐봐. 여기 대부분 딱 이런 형태입니다. 왼쪽 a 구간별로 a 왼쪽에 있는 함수와 a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첨점이라는 얘기는 뭐냐? 연속은 되어 있는데 연속은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가 돼? 이렇게 뾰족한 지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미분이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거 확실하지? 이거 됐어? 근데 자 얘를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려면은 뭐만 있으면 돼? x 빼기 a 하나만 딱 있으면 끝입니다. 어떡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은 내가 곱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느냐? x 빼기 a를 곱해주면 그냥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x 빼기 a를 곱해주면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왜 그럴까? 그럼 좌측의 수식이 누구로 변해? x 빼기 a에 뭐가 돼? fx야. 우측의 수식은 누가 되지? x 빼기 a에 gx가 되겠지. 자 지금 현재 위에는 a일 때 좌미분계수와 a일 때 우미분계수가 다르잖아요. 왜? 여기에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양의 값이고 이쪽은 약간 애매하지만 음의 값이 같아지지 않잖아.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 지금처럼 미분 불가능한 형태는 뭐만 있으면 x 빼기 a라는 조인수 하나만 딱 곱해주면 그냥 미분이 가능해져. 왜? 좌측에
봐? 가리고 뭐 집어넣으면? 그렇지. 좌미분계수 얼마인데? FA가 되겠지. X 빼기 A가 들어가면서 좌미분계수가 뭐가 돼? FA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X 빼기 A를 탁 곱해주면서 우미분계수가 누가 되는 거야? GA. FA와 GA는 같은가요? 다를까요? 같죠. 왜? 애초에 연속 함수니까. 이해돼? 이해가요? 다르니? 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살펴봤어. 첨점 형태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인수가 딱 한 개 필요합니다. 갈리는 요 지점에서 x 빼기 a가 딱 한 개 필요합니다. 이해돼요? 한 개만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해보자. x 빼기 a의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네. 산모 지난번에 9도 안 풀었지. 브릿지 9 달라 그래. 저기 나가지고 저쪽 201호 가서 브릿지 9 달라 그래. 오케이? 이까지 해야 돼? 됐어? 이해된 거야? 얘들아 이거 중요한데. x 빼기 a의 제곱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좌미분계수 얼마야? 0. 우미분계수 얼마야? 0. 그렇기 때문에 첨점 형태에서는 x 빼기 a를 한 개 이상 가지면은 무조건 미분 가능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첨점 형태에서는 뭐가 곱해지면 x 빼기 a라는 인수가 여기 있는 요 n이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이면 그냥 무조건 미분 가능해진다 이 얘기. 오케이? 다른 이까지 해야 돼? 이거 됐죠? 이거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가지만 할게. 나오는 거 위주로 할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다 우리가 정리해도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불연속입니다. 얘가 y는 fx입니다. 얘가 y는 gx입니다.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형태가 있을 거란 말이야. 불연속이 돼. 저런 타입의 형태가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줄까? 라는 건데 미분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 연속이 필요하지. 그러면 잘 들어봐. 이게 연속이 되려면 x 빼기 a를 곱해주면 연속이 되는 거야. 곱하기 얼마? 그렇죠. x 빼기 a라는 식을 곱하는 거야. 여기다가 곱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니? 1차적으로 붙는 거야. A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야. 이까지 됐어? 자, 근데 봐. 좌미분계수 봅시다. 여기 좌미분계수 누구야? FA지. 얘는 뭐가 되는데? GA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한 개가 더 필요해. x 빼기 a의 제곱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끈겨 있는 거. 그래서 지금처럼 첨점 형태가 아니라 불연속이야. 근데 불연속인데 특징이 뭐야? 불연속인데 자, 끈겨 있다, 엇갈려 있다고 합시다. 엇갈려 있는 이런 형태의 불연속에서는 그냥 됐지? 저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가 됐어? 엇갈려 있는 저런 형태에서는 뭐가 필요해? 그래, x 빼기 a에 뭐다? n승이 필요한 게 곱해지면 된다는 얘기인데 얘가 누구 이상이야? 2 이상이야. 2개 이상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2개 이상 필요하다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니? 얘들아 이것만 하고 끝낼 거 아니야. 얘들아 더 할 거야. 더 할 거니까 잘 보셔야지 될 텐데. 잘 보셔야지 될 텐데.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 얘가 가장 많이 나오는 타입입니다. 두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타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지 말자. 마지막도 하지 말자. 근데 얘기 이미 던져놨으니까. 첨점 형태, 엇갈리는 형태, 그다음 세 번째야. 빵꾸야. 빵꾸가 뚫리는 형태야. 뭐 이렇게 갖다고 치자. 빵꾸만 뚫려 있어. 빵꾸만 뚫려 있어. 극한은 존재하는데 빵꾸만 뚫려 있어. 여기 fx라 둡시다. 여기 gx라 둡시다. 그럼 빵꾸니까 연속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일단 뭘 곱해야 돼? 일단은 그렇죠. 뭘 곱해야 된다? 누굴 곱해야 돼? x 빼기 a를 무조건 여기도 곱해줘야지 연속으로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x 빼기 a 하나, 여기도 x 빼기 둘, 이게 곱해져 가지고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어요. 자, 좌미분계수 얼마예요 이거? f a. 우미분계수 얼마예요? g a. 그럼 같아져 안 같아져? 같아지는 거죠. 뭐야? 같아지잖아. 같아지는 거잖아. 극한으로 봤었을 때 같아지는 거잖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빵꾸 형태는 뭐가 필요하다? x 빼기 a가 몇 개 이상? n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인 거, 특히 첨점 형태, 이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엇갈리는 형태, 얘도 마찬가지 많이 나옵니다. 엇갈리는 형태에서는 n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으로 된다는 얘기라고. 2개 이상인데 잘 생각을 해봐. 그 생각도 하셔야 돼. 얘들아, 2개 이상은 수습하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누가 되겠어? 무조건 0입니다. 무슨 말인지 무조건 0으로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거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데?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자, 어떤 테크닉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돼. 지금 뭐야? 내 직접 수식을 곱했어. 곱한 식들 보이지? 곱하는 겁니다. 구간별로 곱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구간별로 식을 곱해서 판단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있지만 뭐야? 구간별로 식을 뭐한다? 곱하는 것도 많이 하지만 더하거나 빼거나 많이 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구간별로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연산하는 거에 어색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구간별로 식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많이 하니까. 오케이?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요 16번 봅시다. 16번 봅시다. 얘들아, 거기 그렇게 그림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래야지. 많이 그래야지. 마이너스 x 식 적고, 오케이? 16번입니다.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0,0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0,1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0,1이라고 구체적으로 틀렸네. 마이너스 1. 2라고 적으면 2 집어넣으면 1입니다. 얘들아. 그 다음에 2보다 크면 2보다 크면 기울기가 확 꺾이네. 이렇게 꺾입니다. 잘했어? 여기까지 됐지? 잘했니? 됐지? 얘가 뭐냐?
y는 fx야. 이제 물어볼게. fx를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려면 최소한 뭐가 필요해? 누구 필요하지? x제곱이랑 끝이야? 아니지? x 마이너스 2가 필요하지. 그럼 됐어. 그럼 된 거야. 그럼 된 거야. 자, 다시 얘를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려면 여기 마이너스 x 있고 이쪽 부분이 누가 되더라? 아까 전에 여기 누가 됐어? x 마이너스 1인가? 여기가 누가 되느냐면 2x 빼기 3입니다. 자, 조금만 요거만 할게. 자, 연속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누구 필요해? 연속되려면 최소한 누구 필요하지? 연속되려면 누구 필요해? x 왜? 얘만 붙이면 되잖아요. 오케이? 얘만 붙이면 되잖아. 연속되려면 최소한 x가 필요합니다. 미분 가능하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x 제곱이랑 또 누구 필요한데? 그렇죠. x 빼기 2가 필요하다. 납득하? 이까지 됐어? 자, 하나만 더. 마지막이야.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나네. 얘들아, 거기 봐. 이제 기읍 설명 알겠지? 니은도 할 수 있겠죠? 됐어? 이제 디귿 할 겁니다. 자, 나 이렇게도 많이 해. 디귿 어떻게 하는지 봐. 디귿에 뭐가 나와 있어? y는 뭐라고 돼 있니? 디귿에서는 fx의 제곱이지. 오케이? fx가 아니라 이번에는 디귿이 이제 난이도가 제일 높잖아. fx의 제곱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 그래프를 직접 그려도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각 구간별로 있었던 이 함수들을 전부 다 뭐 해주느냐? 제곱을 하는 겁니다.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한번 해볼게. 자, 얘 뭐 하면 돼? 제곱하면 x제곱입니다. 됐어? 이해되죠? 잘했니? 지금 뭐 했어? fx를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구간별로 있었던 거 다 제곱하면 되잖아. 됐니? 자, 그럼 첫 번째 봐. 여기 있는 이 녀석 제곱하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는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제곱하더라도 불연속이지. 이해돼? 제곱하니까 여기 제곱했을 때 0이잖아. 여기 제곱하면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니까 얘는 이쪽에서 제곱하더라도 뭐야? 불연속이야. 얘들아, 불연속이면 뭐가 필요해? x 제곱이 여전히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분 가능하려면 x 제곱이 여전히 필요해. x 제곱이 일단 여전히 필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거야.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제곱했었을 때 이 부분이 원래는 미분 가능하지 않았었단 말이야. 이쪽과 이쪽은 미분 가능하지 않았어. 얘도 미분 불가능했고 이쪽도 미분 불가능했었단 말이야. 이래서 맞죠? 미분 불가능했었을 때 제곱하면 미분 가능해지느냐 가능해지지 않느냐는 뭐 해봐야 돼? 직접 해봐야 돼. 오케이?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는 거야.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얼마가 되죠? 2에 x-1이지.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돼? 미분해가지고 누굴 집어넣으면 돼?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2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 2 나와. 오케이? 좌미분 계수가 2라는 얘기입니다. 얘 미분합시다. 얘 미분하면 얼마가 돼? 2에 2x 빼기 3이죠. 오케이? 그 다음 속을 다시 미분해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다 누구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2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는 겁니다. 2를 집어넣었을 때에 4 나오네. 같아서 달라지지. 그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 달라? 다르죠. 오케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되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첨점 형태의 뭐가 만들어진다? 첨점 형태의 미분 불가능이 만들어지니까 누가 필요해? 그렇죠. x-2가 필요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미분 가능해지게끔 만들어지겠네. 그럼 봐봐. px는 x제곱에 x-2의 제곱을 나눠 떨어진다.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안 나눠 떨어지죠. 오케이? 이것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오케이? 안 나눠 떨어집니다. 됐어요? 이해되죠? 이해가? 아니 거기 봐봐. 미분 가능하면 여기에다가 px라는 식을 곱해줄 거야.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 그리고 fx의 전체의 제곱이야. 근데 px를 누구로 잡으냐? px를 얘로 잡으면 얘가 미분 가능해질 텐데 이 px는 거기 있는 4차식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디귿은. 됐죠? 끝. 좀 이따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하고 다른 거 밝혀드릴게요.